강풍의 파이낸셜 코치! 아 그런데 우리가 잘 소개 안 했네 아까 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나 아까 얘기하려다가 가만히 있었어. 강풍의 강을 맡고 있는 최강석입니다. 네. 학을 맡고 있는 어두운 조명바람 받는 어둠의 세력. 네. 경화 코치입니다. 네, 저는 뭔 말이야? 몸을 맡고 있는 KBS 김봉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 네. 파이낸셜 파이낸셜 컬처. 컬처. 네. 아, 오늘은 그 빅숏. 빅숏. 영화 보셨나요? 저기 좀 보려고 준비를 해뒀는데 네. 요즘 좀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 예고편하고 시놉시스, 그다음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하는 거 방송 그런 거 좀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못 봤죠? 못 봤구나. 네. Michael, how are you? I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They will fail.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It's a time bomb. So Mike Burry, who gets his hair cut at Supercuts and doesn't wear shoes, knows more than Alan Greenspan. Dr. Mike Burry, yes, he does. You know what? I'm pissed off. American people are getting screwed by the big banks. And I am getting madder and madder. It's unbelievable. Then this guy walks into my office and says, There's some shady stuff going down. All the banks were having a big old party. A few outsiders saw what no one else could. The whole world economy might collapse. I'm sure the world's banks have more incentives than greed. you're wrong. No one's paying attention. The banks got greedy, and we can profit off of their stupidity. You want to bet against the banks? I think we're either high or having a stroke. Kind of brilliant. Fraud has never ever worked. Eventually, things go south. When the hell did we forget all that? How can the banks let this happen? It's fueled by stupidity. But that's not stupidity, that's fraud. Tell me the difference between stupid and illegal, and I'll have my wife's brother arrested. You have any idea what you just did? You just bet against the American economy. If you're wrong, you can lose it all. The banks defrauded the American people. Now we can kick them in the teeth. Okay, here we go. You target strippers with bad loans. And they're all cash rich.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refinance. On all my loans, What do you mean all your loans? I have 5 houses and a condo. 빅숏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빅숏. 크고 짧고? 네. 크고 짧고. 크고 짧고 굵고 짧고. 굵고 짧고 굵고 짧게. 굵고 짧게 한 방에. 한 방에 맞습니다. 이게 빅숏이 주식 용어로 숏 매도, 롱은 이제 그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보유. 수익이 나는 거, 보유했을 때 이제 킵한다. 숏은 팔았을 때 매도하고 네. 숏이 매도고 네. 롱이 매수. 보유한다. 보유인가요? 보유할 때. 근데 빅숏은 크게 이제 배팅을 한다. 파는 거에 배팅을 한다. 이게 이제 빅숏인데 이게 그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실화를 해서 이제 그렇죠.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온 영화예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돈 버는 사람은 이제 따로 있는데 여기서 그 월스트리트 금융권에서 이 사람들이 20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4명의 천재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숏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버느냐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작전 주식시장에 작전은 아니죠. 이게. 작전은 아니죠. 아니에요. 작전. 네. 이게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그 통계 분석 전문가가 통계치를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대로라면은 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예기치 않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 사람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하고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셨네요. 거의 보셨네. 아 이거 이제 저기 줄거리 다 알아요. 이제 그 지금 모 팟캐스트에서 방송하는 애들. 이러면 재미없어. 다 읽어버렸잖아.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럼 방송이 그런가요? 지금 네. 하는데 보고 왔어야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저기 엑기스라도 좀 듣고 오든가.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준비를. 내가 봤을 때 보면 영화에 감명 떨어져. 보는 것 자체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보고 왔어야지 그러니까. 보고 와서 그 느낌을 이렇게 그대로 얘기해 줬어야지. 안 보셨다면서요? 어? 안 보셨다면서? 나 저기 뭐야 그래서 느낌만. 난 대충 그런 정도만 해도 딱 필을 알거든. 알겠습니다. 촉이 좋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네. 근데 뭐 그 줄거리들은 이제 뭐 아니까 네. 뭐 수학자, 그러니까 수학으로 완전히 이제 이게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제 이상하다. 이건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숏을 하는 거예요. 매도를. 매도를. 그런데 계속 이 서브 프라임이라고 그 아시죠? 네. 서브 프라임 뭐 다 이제 아시니까. 그래도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서프라임이 뭡니까? 프라임은 이제 우량. 우량. 서브 프라임은 우량하지 못한. 단계가 좀 낮은. 불량. 불량까지는 아니고. 우량 밑에. 약간 함량입니다. 함량 밑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서브 프라임이 이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들,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만 이제 주택에 대한 소유가 강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주택 소유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산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근데 90% 거의 100% 가까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막 집 팔아제끼려고 그 이제 좀 낚시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냥 막 집 당신도 집까지 주겠습니다. 1인 1집 뭐. 그렇죠. 그리고 주택 가격 막 올라가죠. 막 올라가지. 대출 받고 이제 부동산 버블이 막. 부동산 막 버블 일어나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어디서 먼저 발견되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주택을 샀는데 그리고 집값도 올라가서 이제 행복한 마음이 있는데 그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걸 못 갚으면 부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펀드 매니저는 숏을 매도를 이제 팔아야 된다. 이제 팔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강하게 배팅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무시하고 계속 주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약을 먹은 거지. 약을 먹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약을 더 맞는 거지. 뽕을 간다. 계속 좋은 줄만 알고. 그 당시 우리나라 뭐 주식 시장도 그랬고. 그렇죠. 증권사 한번 가보셨어요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게요. 그 동 땡땡 거기 가서 이제 CMA를 만드는데. 동땡땡에서 CMA. 만드는데. 창고에서 2시간 반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서. 장난 아니었어요. 이 서프라임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그 동네 할머니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엄마들까지 등에 애 울러매고. 진짜로? 네, 거기서 CMA 만들고 펀드 난리야. 주식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에어분 아줌마 등장하면 빠질 때다. 그렇죠. 빠져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빠질 때라고 이 사람 판단을 해서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손실은 막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이 그 펀드 매니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확신을 갖고 하는데 이 투자한 사람은 야 이거 이러면 안 돼. 빨리 정리해가지고 원상 복구시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전화도 안 받고 드럼치고 잠수. 그냥 사무실에 막 있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큰 돈을 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이 이제 네 사람의 나왔던 이제 그런 이야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과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역사는 이제 돌아가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한 1,2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1,200조 넘었지. 박 정권이 지금 이 가계부채를
그 어떤 분들은 이제 폭탄 돌리기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폭탄이 계속 이게 터지기 직전인데 살살살 무마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음 정부에 넘기려고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 정부에도 그 지금 현재 세모 당이 받아서 폭탄 한번 터져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신 분도 있어요. 얄미우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거의 육박한 상태인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 1,200조가 넘어가고 그리고 금리는 사상 우리나라가 최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부실률 그 부실률이라는 게 이제 3개월 이상 못 갚은 그러니까 부실채권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떨어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네. 내가 하는 부담감이 이제 확 줄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고 있다. 그게 저거죠. 뭐냐면 실제로 벌지를 못하는 거야. 벌지를 못하니까 빚이 있고 이 빚을 줄여야 함에도 줄이지 못하는 거지. 계속 돈을 빌려서 자꾸 메꾸고 있는 거죠. 앞에 그 타임즈에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네요. 결국에 이제 최저임금 인원들이 자꾸 그렇죠. 많아지니까 네. 금리가 낮고 그렇죠.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 돈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는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그게 못 갚고 계속 또 더 빌리게 되는 거죠. 더 빌리게 그렇죠. 네. 거기다 또 결정적인 게 저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우리 저기 한국은행이 일반은행한테 하는 그 금리가 뭐야? 시리금리요? CD 금리. 그러니까 그거는 낮아도 실제로 서민들이 빌려 쓰려고 할 때 금리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저축을 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예금이자율은 굉장히 좀 낮지만 실제로 돈을 대출하려고 하면은 신용도에 따라서 그렇죠. 자기가 주식 뭐 집담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부동산 담보가 없는 한 그냥 신용 대출한다 그러면 쉽지 않죠. 최소 10% 이상씩 우습죠 그냥.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요즘 보면은 은행에 계좌를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직장 없으면 계좌 잘 안 만들어줘요. 제2증명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정규직이 아니고 또 그러면은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완전 골이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골이죠. 완전 골이란 말이에요. 34.9%.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는 이자율을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그 이자율 떨어뜨린 거에 대한 혜택은 누가 받느냐? 돈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리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풀어야 되는 부분은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만들든지 돈을 그러면은 아예 그렇게 금리를 떨어뜨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좀 뭡니까 그 해외 몇몇 나라에서 진행하는 줘 돈을 쓰라고 수입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안 도는 거예요 지금 또 서민들이 결국 지금 보면은 아까 그 최저 임금 이 문제도 사실은 제일 연관 있는 부분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직원들이 어째 써야 되는데 지금 전체 자기 가게 매출도 지금 만만치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도 잘 안 나오는데 직원들 월급을 더 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죠. 예. 근데 그 가게 와서 밥 먹고 뭐 치맥 먹고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서민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서민들이 돈이 돌아야 그 자영업자도 먹고 살고 그렇죠. 그래야 또 이제 최저임금도 그 알바나 이런 사람들도 더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개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돼 있다. 혹시 영화 빅쇼스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까? 그렇죠. 나오죠. 어떤 거? 동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동제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그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너는 못 버는데 대출을 해줬어. 대출을 해준 거야. 집 사라고. 요게 이제 그 CDO라고 영화 보셨죠? 영화 CDO라고 젠가를 이제 젠가. 젠가 아시죠? 젠가 이렇게 하나씩 빼는 거. 잘못 보면 와르르. 근데 이 부실은 아니고 이제 서브프라임을 하나만 보면은 얘는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얘를 묶어. 좋은 표현이다. 얘를 묶으니까
젠가처럼 되는 거죠. 그렇지, 뭐 그렇지. 한두 개 예를 들어서 부실이 터져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렇지. 파생 상품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해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수입이 이 영신동차. 그럼 리스크를 직접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인해서 팔고 이걸 쪼개서 팔고 묶어서 팔고 해버리니까 섞어버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위험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놈이 지금 망가지려고 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불감증이 되면 불감증. 예. 그러니까 그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자기 불감증이 제일 문제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에 걸리면 사람 몸이 아파서 자기가 조심하게 되는데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 이 불감증 이 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프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 자체로 죽는 게 아니라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이제 많이 죽죠. 예,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그 젠가로 그 표현했는 게 되게 이렇게 확 와닿네요. 이게 젠가 자체 이런 하나로 봤을 때는 이게 부실이냐 아니 표시가 나는데 금방 나는데. 네, 근데 이것들을 쌓아 놓으면 묶어놓으니까 이게 얼마큼 부실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처음에 하나 두 개 빠져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표시가 안 나지만 표시가 안 나는데 어느 순간 공급적으로 와르르. 그것들이 계속 빠져서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안전하게 봤다 이 전체가 무너진다는 그 얘기고요. 그렇죠. 그게 어느 순간 터진 게 이제 서브프라임 그렇죠, 모기지가 터진 게 2007년도 말에 터진 게 그게 하나 두 개 빠지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진 게 이 사태를 발생시킨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 또 이제 일반 뭐 개인 입장에서 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뭐 시사점이나 교훈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나라 상황하고 이제 좀 저는 비슷하게 느껴지는 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실률이 이제 금리는 낮은데 부실률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터지면 안 돼. 터지면 미국도 이제 10년 동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살리려고 돈을 막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터지면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 타격이 뭐 5년, 10년 이렇게 갈 수 있고 더 이상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 집을 팔고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집을 팔거나 아니면은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라. 현금을 확보해라. 아니면 NPL이라고 NPL 부실 채권을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부실 채권에 투자를 하나. 네. 뭐 다음번에 한번. 네, 다음번에 한번 부실 채권 어떻게 다. 네. 그런 방법들이 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 서브프라임이 벌써 지난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2008년도에 벌어졌죠. 그렇죠. 근데도 아직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상반기에 강이 싹 줄었잖아요. 아직 반제 그 강의 소득의 반이 안 떨어졌었어요. 2009년 상반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때 뭐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예전에 또 이제 IMF 터졌을 때 IMF 한 번만 도와라. 그러면 이제 돈 벌 수 있다. 이런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현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일단 뭐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제 느꼈잖아요. 캐시플로우에 캐시플로우 나오는 그 이제 게임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 이해가 왔지만. 비직존. 내가 이거 크게 한번 매도를 쳐야 되는데 매도 칠 때 그 타이밍과 결국에는 탄알이 세지. 자금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총알이 그럼 뭐 세지. 주식도 이제 뭐 왕창 떨어졌으면 그때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렇지. 네.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기회가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준비되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죠. 자, 혹시 뭐 빅쇼트에 관해서 혹시 더 얘기 나눌 게 있으면. 이게 이제 빅쇼트 관련돼서 이게 파생 상품인데 파생 상품 관련돼서 영화 속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그 카지노예요. 카지노인데 이제 그 한 명은 딜러고 한 명은 게이머. 이제 플레이어. 플레이어인데
플레이어가 네. 너무 잘 따는 거야. 계속 따. 10번 했는데 10번 났다. 그러면은 제가 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게이머 플레이어한테 네.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플레이어한테 투자하고 나도 이제 또 돈을 딴 거야. 그럼 또 나한테 또 다른 사람이 그렇죠. 투자를 해. 그러면은 이게 기하급수가 되는 게 그렇죠. 이게 파생상품이에요. 금융다단계인데? 금융다단계. 아니 이제 평상시에 쓰는 이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합법적인, 합법적인 네. 금융다단계. 아니 그게 아니라 화생 상품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파생상품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를 건너서 이제. 그렇죠. 근데 여기서 터져버리면 여기서는 다다다다 도미노가. 여기 이제 뭐 10만 뭐 10,000불 투자하고 나는 뭐 100만 불 투자. 이쪽은 또 여러 명이 들으니까 이게 1,000,000불 되고 10배, 20배 뭐 이렇게까지도. 그 데미지를 많이 입은 쪽 그 부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뭡니까 저기 국민연금 관리공단.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중에 이제 은퇴 이후에 받아야 될 연금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던 국민연금이 이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하시죠. 빅쇼. 정리합시다. 빅쇼.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기회를 우리 준비하자. 그러니까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므로.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이게 불감증, 불감증이 문제다. 그러니까 막 트웨인이 얘기한 얘기도 나오는데 공경에 빠진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자극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무감각해진 거지. 불감증.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Stay foolish, stay hungry. 뭔가 좀 모자란 듯하고 내가 좀 그래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빚을 빨리빨리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처분하고 현금 보유고를 올리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뭐 2007년도에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어서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수익이 많이 받고 반대로 또 떨어질 때 많이 쏘았는데 이게 돈의 힘이 정말 무섭구나. 사람이 이성을 진짜 두눈 감겨버리는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라서 아까 앞서 두 분 얘기하는 것도 정말 맞네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냉정하게 나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이 모두 필요하지 않나. 또 닦아야 되겠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빅쇼트 마무리하고 빅쇼트 외에 좀 연관되는 영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 있으시면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의견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